这年头想结个婚是真难呀。我今年都32了，还 요즘 결혼 정말 어렵네요. 저 벌써 32살인데 아직도 시집 못 갔어요. 몇 년만 더 지나면 50이 코앞인데요. 지금 제 상황은 그냥 비혼 비출산 그 자체죠. 이 나이에 걱정되는 건 단순히 결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게 더 걱정돼요. 사실 이쯤 되면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웃기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써 2달째 생리를 안 했어요. 혹시 벌써 폐경인 건 아닌가? 심각하게 의심 중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무서워요. 원래 폐경은 50세 넘어서 오는 거 아닌가요? 전 겨우 32살인데요. 정말 폐경이면 그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여자들은 폐경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 젊은 나이에 만약 진짜로 출산이 불가능해진다면? 그건 정말 충격이죠. 요즘 밤마다 불면증에 악몽까지.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결과가 두려워서 용기가 안 나요. 혹시나 안 좋은 소식이 나올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될 대로 되라지 뭐. 최악의 경우 이혼남에 아이 딸린 남자 만나서 새엄마로 살아야죠. 그런 사람도 절 안 받아준다면? 그냥 나이 많은 할아버지랑 대충 살아야죠. 뭐. 像我这种社会底层找不着老婆很正常。 저 같은 사회 하층 남성이 결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몇천 년 전부터 그래왔잖아요. 여자들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차라리 부자의 첩이 되더라도 가난한 남자의 아내는 안 되려고 하죠. 어릴 때 봤던 드라마에서는 어떤 여자가 가난한 청년과 평생을 함께하고 부잣집 바보 아들은 거절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드라마가 속인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익을 좇고 손해를 피하는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결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다들 가난했고 계층 차이도 거의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평생 자기 동네, 시골 마을에서만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좋은 것 자체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보의 격차도 없었고요. 그리고 당시엔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강제되었죠. 그래서 남녀가 자연스럽게 결혼한 거예요. 여자는 말 그대로 하나의 일자원이었고 누가 능력 있냐에 따라 그 자원을 차지했죠. 지금은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계층 격차는 벌어졌고 여성들은 훨씬 더 깨어 있어요. 더는 가난한 남자랑 살기 싫은 거예요. 법이 아무리 일부 일처제를 유지해도 여자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해 올라가려는 마음을 멈추지 않아요. 이제 결혼 못하는 남자가 평범한 겁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방법은 2가지예요. 첫째, 죽어라 노력해서 위로 올라가기.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그러면 선택지가 생기죠. 둘째,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희망 갖지 말고요. 설령 겨우 결혼했다고 해도 2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결국 100% 이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거든요. 아예 집 밖을 안 나가도 스마트폰 하나면 외부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예전처럼 한 사람을 집에 묶어두는 건 불가능하죠. 지금은 영상 플랫폼이 넘쳐나고 라이브 방송도 흔하잖아요. 이런 시대의 사람 하나를 옛날 방식으로 붙잡아 두는 건 애초에 안 되는 일입니다. 我去，我真这辈子没这么无语过。你们见过跟女生相亲之前需要先做一套试卷的吗？ 여러분, 혹시 소개팅 전에 시험지를 먼저 풀어야 하는 경우 본 적 있나요? 지난주에요. 93년생 여교사 한 분이 저한테 남자 소개를 부탁했어요. 그분 조건은요. 키 175cm 이상, 1조, 리저5, 현지인, 직업 안정적이고 차랑 집 있는 남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남자를 소개해줬죠. 그 남자는 92년생이고 국영기업에 다녀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안정적이라 조건이 딱 맞았죠. 그래서 바로 만나게 하려 했는데 남자가 요즘 좀 바쁘다고
일단 위챗으로 먼저 대화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위챗을 교환했죠. 근데 위챗 바꾼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 남자가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누나, 제 정보 여자분한테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죠. 사진이랑 기본 정보 다 보냈어요 라고 했더니 그럼 이 여자분은 왜 이러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캡처를 하나 보내줬는데 와 진짜 그거 보고 인생 최대의 멘붕이 왔습니다. 진짜 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 여자분이 남자한테 시험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선택형 문제. 고향은 어디인가요? 주현? 오랜? 란산? 둥강? 주관식. 국영기업이면 어느 기업인가요? 무슨 부서에서 무슨 일 하나요? 앞으로 승진 가능성은 어떤가요? 또 주관식. 퇴직연금은 있나요? 부모님은 연금 있으신가요? 어디서 퇴직하셨나요? 연금 액수는 얼마인가요? 우리 결혼 후 가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집 문제. 선택형. 집은 어느 지역인가요? 구시가지? 신도심? 개발지구? 첨단지구? 주관식. 무슨 아파트 단지인가요? 몇 평인가요? 대출 있나요? 있다면 얼마인가요? 그리고 월급, 세전급여는, 세후는, 부수입은 있나요? 주관식 이어짐. 감정기복은 있나요? 성격은 어떤가요? 퇴근 후에는 주로 뭐 하나요? 결혼 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 건가요? 냉전. 감정적 폭력은 하는 편인가요? 이런 식으로요. 정말 한 장 가득 빼곡한 시험지였어요. 남자가 그거 보고 메시지 보내온 걸 보는데 진짜 나도 멍해졌어요. 와. 내가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남자한테 됐어. 그만 알아봐 라고 했죠. 내가 여자한테도 말해줄게 라고 했고요.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돼요? 교사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남자를 학생 취급하는 건가요? 시험지까지 내다니. 坚决不要碰大龄剩女。 대형 노처녀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는 스스로 대형 노처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이인데요. 책임지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류는요. 극도로 물질적이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는 집단입니다. 마음의 독소, 환상, SNS의 자기계발 맹신 글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다가가 보면 알게 돼요. 나이 많다는 건 그들 문제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정말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 정도로 말과 행동이 미성숙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존심은 하늘을 찔러요. 대형 노총각이야 그냥 돈 없고 말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대형 노처녀는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괴상한 생각을 아주 당당하게 펼쳐요. 자기 인생의 실수와 지나간 청춘에 대해 남자가 책임지길 원해요. 그냥 결혼만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 보고 별표 인생의 보상금 별표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当今的社会啊，就是男人比女人更清醒。 요즘 남자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이젠 확실히 알아요. 돈만 있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생긴다. 돈 없으면 같이 고생해줄 사람 찾아서 결혼해야 한다. 못 찾겠으면요? 그냥 경제적 문제 다 해결한 후에 조건 맞는 사람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소개팅 시장 보면요. 남자들이 이제 예쁘고 핫한 여자는 별로 안 찾아요. 그냥 성실하고 가정적인 느낌의 여자만 찾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여자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젊고 예쁘니까 원하는 남자를 고를 수 있어. 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꾸미고 예쁘게 하고 길에 나가면 당신을 보고 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는 남자 10명 중 8명은 나올 거예요. 근데요. 별표 당신의 무지함, 연봉 300만 원짜리 현실, 철없는 사고방식 별표를 감당하면서 15만 위안짜리 결혼 예물까지 준비해줄 남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좋아해주는 남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져줄 남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大龄剩女不好找对象，别扯啦！ 대형 노처녀는 나이가 많아서 연애가 힘들다. 그거 진짜 헛소리입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연애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대형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노처녀였나요? 아니죠. 남들은 공살에 태어났고 당신도 공살에 태어났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노처녀가 된 거예요. 그건 결과입니다. 진짜 원인은 뭘까요? 외모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성별이나 조건에 대한 오만함이 있었을 수도 있고, 주변 인간관계가 좁았을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포기 못하고 등등. 이 모든 조건들이 결국 당신을 별표 대형 솔로 별표로 만든 거예요. 나이 많은 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들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인터넷에서 퍼지는 독립 여성이나 고귀한 비혼주의 같은 자기 위한 글들. 그걸 맹신하면요. 사람은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중국 잉여녀들 보면 정말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돈 많고 잘생긴 남자만 찾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나이 들면 들수록 초조해지면서도 여전히 공주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니 주변 남자들도 피해가는 게 당연하겠죠. 중국 잉여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SNS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완벽한 남자만을 쫓다 보니 현실의 평범한 남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20대 때부터 연봉 1억 이상, 키 180cm 이상, 이런 조건을 고수하다가 30대가 되어서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지기도 한다네요. 본인들은 나이 들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남자들 눈에는 그 반대로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여성들은 독립적인 여성이다. 차라리 혼자가 낫다. 이런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고 해요. 주변에선 다 알아보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거죠. 중국 남자들 사이에서는 30살 넘은 잉여녀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깊이 대상이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격이 까다롭고 현실 감각이 없으며 몇 년씩 연애하다가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결국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남자가 정말 나 같은 여자를 선택할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 나이 들수록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줄도 알아야 해요.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감정까지 독립된 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하고요. 공주님 환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계속 혼자서 SNS에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글 올리면서 밤에 울게 될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잔인하니까요.